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D램과 HBM에 이어서 낸드에 대한 관심이 꽤나 커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 측에서 젠슨왕이 낸드에 대한 사용량, 낸드에 대한 수요량이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베라 루빈부터, 그러니까 블랙웰에서 베라 루빈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낸드의 사용량, 낸드의 수요량이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보여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뭐 계좌 인증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1월 15일에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이제 계좌 인증입니다. 스승님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필승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분에 겨운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필승 사단 멤버분이십니다. 원래 주식 잔고에는 항상 파란 것이 많았는데 스승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계속 빨간색입니다. 추세가 꺾이거나 투자 포인트가 꺾이면 바로 매도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니 계좌가 수직 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강부인 때 현대차에 대한 소음을 신경 쓰지 말고 큰 흐름을 본다면 무시해야 한다는 말씀 덕에 큰 비중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 닉스 비중이 작아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을 줄이고 현대차를 매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스승님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한 필승 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지금 보시면 스피어가 1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 G2G 바이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와, 비중도 잘 실었고 굿입니다. 땡땡님. 중요한 걸 깨달으신 듯 합니다. 모두 스승님 덕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잘하고 계십니다. 필승.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필사단 멤버가 되신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되신 분인데 실력이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만 하더라도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네, 대부분의 비중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 것들 보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특히나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잘 습득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필사단 멤버가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력을 이미 갖추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저도 뭐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제 모든 멤버분들, 특히나 필사단 멤버분들, 그리고 조그만 기쁨단 멤버분들, 그리고 같이 필수 투자 멤버분들이 실력이 일치월장함으로써 투자를 스스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홀로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므로써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에게 매우 큰 기쁨입니다. 정말로 큰 성취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있고 이런 분들이 제 멤버분들 중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필사단 멤버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좌 인증을 해주시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좀 꾸준하게 정진을 함으로써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제 훌륭한 투자자들을 더 키워낼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낸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장치가 HDD가 아니라 SSD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HDD는 보통 낸드 플래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SD는 그 낸드 플래시의 집합체예요. 네, 거의 낸드 플래시의 비중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SSD는 곧 낸드 플래시다 보시면 되는 것이고 HDD는 낸드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낸드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영구 보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HBM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CPU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HBF라던가 혹은 이제 낸드를 사용해서 낸드 고단화된 낸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쪽에 대한 병목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역시 여기서도 낸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낸드에 대한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나 전력 효율성의 90% 정도가 SSD가 HDD를 앞서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트럼프 정권에서 전력 에너지 비용에 대한 그런 발언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강조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SSD 시장에 대한 가치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R로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이라던가 혹은 노트북 이런 쪽들도 저장장치 공간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저장장치 공간이 스마트폰이 뭐 128기가, 256기가였고 노트북이라고 해봤자 256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최근에 어떻죠? 기본이 1TB예요. 근데 기본이 최신형 노트북 스펙을 보시면
기본이 1TB이고 스마트폰도 512기가부터 512기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본다면 낸드에 대한 저장에 대한 그런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 디바이스 내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AI 시스템에 가동되면 가동될수록 이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낸드에 대한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1월 15일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분석해드린 분석 글이죠. 지금 보시면 디램에 이어 낸드 공급도 부족에 시달리는 듯합니다. 들리는 얘기로 마이크론이 기존의 낸드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 체결한 낸드 가격이 너무 낮아서 가격 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급사가 먼저 고객사들과의 계약을 깨는 일은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제 낸드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계약들을 취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사가 고객사들과의 계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은 웬만해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 중에 갑이 되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낸드를 강조하고 있죠. 베랄 루빈부터 낸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보면 10배 이상 낸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양산 작업에 들어간 만큼 미리부터 쟁여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낸드 고단화 작업에 들어서고 있는 거고요. 울트라 루빈부터는 다시 HBM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AI가 꺾이지 않는 한 사이클에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AI 사이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쏠림이 강화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이 단순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D램,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D램 쪽에서는 HBM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D램의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또 낸드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 이제 내년부터 양산될, 올해 연말부터 양산될 울트라 루빈부터는 결국에는 다시 HBM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 꽤나 많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 사이클만 따라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대장주를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대로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이야 D램이지만 영구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해선 낸드가 필수적이라는 점, 마이크론이 고객사들에게 기존의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 베랄루빈부터 낸드 수요가 크게 뛰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낸드 고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낸드에 주목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낸드도 세계 1위,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을 본다면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일본 기업인 니토 방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1월 16일에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AI 붐에 힘입어 오름세를 탄 SS 가격에 불을 지른 것은 엔비디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기사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와 TSMC가 낸드 공급 부족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TSMC가 AI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대놓고 명시했다는 점, AI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 한 엔비디아의 2026년 모델 베랄 루빈이 AI 인프라의 중심이 될 거라는 점, 새롭게 양산될 베랄 루빈부터 낸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U부터 D램, 낸드로 쇼티지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번 사이클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하나머티리얼즈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 역시나 이제 하나머티리얼즈에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투자를 진행했던 것이고,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해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엔비디아가 베랄 루빈으로 가면서 낸드에 대한 사용량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베랄 루빈이 올해 하반기부터 혹은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AI 인프라 사이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베랄 루빈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활용을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고, 낸드의 사용량도 10배 이상 증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GPU당 할당량이 약
16TB예요. 네, 16TB인데 원래 이제 블랙에까지가 많아봤자 1TB였어요. 많아봤자 1TB인데 이게 16TB이기 때문에 10배 이상이 낸드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낸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낸드의 장비를 대주는 기업들, 낸드의 장비의 핵심적인 소모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낸드의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랄루빈이 이제 출시되기까지 앞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주식시장은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낸드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HBM, DRAM 일변도였다면은 이제부터는 낸드, 내년부터는 다시 HBM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낸드 제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독점적으로 시각 소모성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도쿄일렉트릭이라던가 혹은 삼성의 셈에스가 대부분의 매출에 대한 점유율을 현재 빼앗아 오고 있기 때문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하나머티리얼즈가 이들 기업의 소모품을 대고 있죠. 장비에 대한 소모품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하나머티리얼즈라는 것입니다. 특히 도쿄일렉트릭이 하나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죠. 이에 따라서 도쿄일렉트릭이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 혹은 낸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모품을 대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일단 가장 먼저 수혜를 본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올해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도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자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저는 제가 봤을 때 800억 이상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매출액이 3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략 한 742억 정도 나오는데, 저 영업이익 8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그러니까 베랄루빈이 본격적으로 AI 인프라에 쓰이기 시작하는 그런 2017년부터는 최소 10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PL 기준으로 10 정도를 받고 있는 것인데, 보통 이제 낸드 관련된 기업들, 핵심적인 기업들이 PR이 2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800 그리고 1000억이랑 본 것이지, 이거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낸드가 만약에 정말로 엔비디아의 베랄루빈이 일정이 늦춰지지 않고 출시가 되고, 그리고 베랄루빈에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런 10배 이상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쪽에 대한 가능성만 보더라도 저는 꽤나 큰 폭의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 실적에 대한 성장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폴드 PR이 10 정도 내외로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 글로벌 PR이 20까지는 아니더라도 13, 14만 되더라도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하나머티리얼즈에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2016년 올해부터는 하나머티리얼즈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저는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60% 가까이 이런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60%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심지어 올해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2028년, 2029년으로 가면 갈수록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지금부터는 낸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를 우선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낸드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포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쁨당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